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167번째 시간. 오늘 함께 살펴볼 한자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글자와 이 글자입니다. 한자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가끔씩 쓰는 글자인데 제가 이 글자를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글자의 의미가 아주 명확하지는 않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뜻이고 어떤 과정을 제가 거쳐서 결론을 내게 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글자 같은 경우는 달을 별자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특별하다 할 때 쓰죠. 이 반자는 일반적이다라고 하는데 각각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별반의 뜻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이 글자를 쓰고 있는지, 표현을 쓰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글자는 달을 나눌 별자입니다. 원래는 뼈를 칼로 이렇게 분해한다는 좀 무시무시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총 7획이네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중국에서는 이 글자를 아래쪽에 힘력자로 바꾸어 쓰기도 합니다. 어떤 게 맞다 틀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훈이 좀 특이한데 가지반, 일반반입니다. 여기 있는 가지는 당연히 채소를 가리키는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두 가지 할 때 뭔가 수를 세는 그런 종류를 나타냅니다. 일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라고 할 때 그 일반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것은 총 10획인데 왼쪽에 배 주자가 보이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총 10획이 됩니다. 가지 반, 일반 반. 이것도 훈이 좀 어려운데 달을 별, 나눌 별도 좀 특별하죠. 달을 별, 나눌 별, 가지 반, 일반 반. 훈이 유독 좀 외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별반 우리가 가끔 쓰죠.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입니다. 첫 번째, 명사로 보통과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이고 이게 다르다는 뜻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비슷한 말로는 별단, 별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유의어는 평소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문을 볼까요? 별반 조치. 그렇죠? 보통과 다른 특별한 조치다. 뭐 이런 뜻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1번의 명사보다는 2번의 부사가 훨씬 더 우리가 자주 쓰는 그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부사로서 따로, 별다르게, 역시 유의어는 별단과 별양입니다. 자, 일단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별반 더운 줄 몰랐다. 특히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통 많이 쓰는데 뭔가 중복되는 느낌도 듭니다. 다를 별이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별반 더운 줄 몰랐다라는 건 그다지 더운 줄 몰랐다, 뭐 특별히 더운 줄 몰랐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별반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 글자가 한자라는 사실, 그리고 이 두 글자를 쓴다는 사실을 알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뭐 그냥 써도 되긴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별반이 과연 언제부터 쓰였는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1933년 신문을 보았더니 별반 성과 없이, 뭐 맞춤법은 예전에 달랐으니까요. 범미회의 수 폐막 이렇게 되네요. 수는 뭐 드디어, 비로소 뭐 이런 뜻이겠죠. 마침내 폐막되었다. 별반 성과 없이 우리가 지금 쓰는 것과 거의 비슷한 용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별반. 그러면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신문에서 썼을까? 별반이라는 말을 쓰긴 썼습니다. 1966년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그렇죠? 해태, 이건 김입니다. 놀이. 해태 수출 문제 별반 진전 없어 이렇게 되어 있죠. 별반이라는 말이 썼는데 다만 33년과는 달리 한자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웬만하면 한자로 쓰는 그런 표기하는 그런 시대였지만 별반이 한자로 인식되지 않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이것을 한자 그대로 해석했을 때
뜻이 확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제 설명을 들어보시고 별반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단어가 다양한 것, 이런 것에는 크게 반대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것 외에도 쓸만한 말이 많으면 굳이 이렇게 모호한 한자어를 과연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이 단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들었습니다. 보실까요? 다를 별, 나눌 별자, 가지반, 일반 반자를 한어 대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다, 헤어지다, 나누다, 구분하다 있지만 차별, 다르다의 뜻이 있었습니다. 다를 별자이죠. 여기서는 다르다의 뜻일 것 같고요. 그리고 가지반, 일반 반의 경우에는 의외로 1번의 뜻이, 1번의 정의의 뜻이 한어 대사전에서요. 옮기다의 뜻이었습니다. 운반하다, 반운 이렇게 돼 있는데 제방변이 들어가 있는 운자, 반자가 오히려 첫 번째 뜻이었고, 두 번째는 가지반이죠. 이거 종류를 나타내고요. 세 번째가 같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 같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다르다, 같다. 서로 반대되는 말인데 이게 같이 붙어 있다는 것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별반 다르지 않다는 혹시 중복되는 표현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특별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별반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굳이 이 별반을 표현할 때는 특비에라고 해서 특별이라는 표현을 쓰고, 일본에서는 메츠니 이래서 또 역시 별자만 씁니다. 또 특별히와 또 유사한 표현 없을까 찾아봤더니 그外, 격외라는 표현도 중국에서 가끔 쓰고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 라고 할 때 뒤에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 이런 표현들이 쓴다는 걸 보면 별반이란 표현은 우리나라에서만 쓰고 있는 표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도 적어도 1900년대 초반에도 계속 쓰이고 있었다는 것을 아까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이 단어와 알맞은 매치되는 영어 단어를 찾기도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굳이 하자면 특별히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particularly 정도밖에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별반이란 표현은 상당히 특별한 우리나라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말 살려쓰기 라는 책에 보면, 이건 예스24 블로그를 참고한 것인데요. 별반은 보통과 다름, 따로 별 다르게를 뜻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다름이나 따로 같은 한국말을 쓰면 될 노릇인데 때에 따라서는 거의, 그리, 그다지, 썩, 딱히를 알맞게 넣을 수 있고 새로운, 대단한 같은 말을 넣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굳이 별반을 쓰지 않아도 오히려 별반을 쓰면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의미가 좀 중복되거나 모호한 느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주장에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별반 조치라고 하면 다른 조치나 새로운 조치로 바꾸면 될 것이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제가 느끼기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어떤 용례인데, 거의 다르지 않다, 썩 다르지 않다, 크게 다르지 않다 정도로 충분히 바꿔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왕 설명드린 김에 다른 또 예문을 보시면 별반 더운 줄 몰랐다라고 앞에 예문이 있었죠. 그리 더운 줄 몰랐다 라고 그냥 쓰면 되죠. 순 우리말을 쓸 수 있으니까요. 별반 할 일이 없었다는 그다지 할 일이 없었다. 별반 내세울 게 없지만, 따로 내세울 게 없지만, 별반 신경을 쓰지 않다, 딱히 마음을 쓰지 않다 정도로 순 우리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았다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특히 아직까지도 별반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왜 이런 한자를 썼는지 전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영상이 길어졌지만 오늘의 한자어 167번째 컨텐츠는 다를 별, 나눌 별자와 가지반, 일반 반이 결합된 별반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좀 특이하게도 이것은 굳이 한자어로 쓸 필요가 없는 글자가 아닐까, 표현이 아닐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십니까?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7번째, 167번째 컨텐츠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흔히 쓰는 이 부사어 별반 혹은 명사 별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